안녕하세요. 업클래스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성과가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2019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맘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고민을 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고 허탈하고 성과가 없고 이게 허망할까? 이렇게 성과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말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런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 만큼 뭔가 결과물,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좀 꿀팁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정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다른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또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그 업종이나 직무나 분야들이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더라도 아니면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뭔가 침체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의도치 않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제가 수많은 분들과 일을 같이 해보고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성공한 분들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것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힌트를 얻으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더 여러분께서 노력한 만큼 성과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를 먼저 좁히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미디어나 이런 SNS 등으로 너무나 많이 노출과 자극에 이렇게 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극에 노출돼 있고요. 또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광고나 수많은 이런 구호, 메시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도적으로 관심 분야를 좁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수많은 관심사에 눈과 귀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관심 분야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로 확 좁히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관심 분야를 좁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적어도 여러분이 남들과 확연히 차별이 될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을 때 결과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게 없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다 알겠는데요. 저는 너무나 관심 분야가 많고 이거 하나하나 다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여러분이 일단 하나 정도는, 하나나 두 개 분야 정도는 완벽하게 남들보다 앞질러 갈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렇게 원하는 분야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즐길 수도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은 한 가지나 두 가지 분에 성공하신 분들은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세컨잡이든 뭐 어떠한 형태로든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수록 진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한 가지부터 특출나게 뛰어나게 좀 하셨으면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몰아치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구 많이 좋아하시죠? 연속 안타, 연속 득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볼링을 치시는 분들은 스트라이크를 한 개만 두 개만 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뭐 1 번, 2 번, 3번 프레임에 연속 3개 스트라이크를 친다. 이런 거 터키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연속된 스트라이크를 치는 것이 점수가 훨씬 더 이렇게 가산점이 있고 더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속 안타, 연속 득점, 그리고 우리 뭐 더블, 터키 이런 것처럼 연속된 노력, 좀 집중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지세요. 관심사까지는 어떻게 좁혔는데 이 두 번째에서 많이 무너지세요. 이거는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토익 시험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수시로 토익 점수를 제출하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토익 900점대 나오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900 넘는 분들을 100명 넘게 만나보았고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말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이 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대요. 대부분 이제 학생 때 900점이 다 넘었는데 어떻게 넘었냐? 방학 2달 동안에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2달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2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시간을 팍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대학생이고 방학 때면은 하루에 12시간, 14시간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2달 동안 12시간, 14시간 동안 하고 학기 중에는 까먹지 않을 정도로 하루 30분 정도만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첫 공부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약 3개월 정도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월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으면 7월 1일부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2달 바짝 하고 9월 달 좀 이렇게 쉬엄쉬엄 30분씩 들여다보고 개강을 했으니까, 그리고 9월 말에 시험을 봐요. 이러면은 3개월 안에 토익 9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뭐 하루에 3시간, 하루에 5시간씩 토익 공부를 매일매일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토익 900을 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개인적인 무슨 백그라운드나 영어 실력이나 언어에 대한 그런 센스나 감각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요. 이런 개인차를 배제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 이상의 시간, 빠른 분들은 1년, 대부분의 분들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를 증명할까요? 연속, 이런 몰입되고 몰아치는 노력, 그리고 연속된 이런 노력들, 그리고 좀 큰 뭉쳐진 시간, 우리 눈싸움 하잖아요. 눈덩이를 굴리듯이 큰 눈덩이, 이런 것처럼 좀 큰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런 집중적인 노력, 몰아치는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수준은 바뀔 수가 없고 여러분이 성과와 결과를 만드는데 애로점을 겪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나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말 이틀 정도는 정말 그렇게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얘기들은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릴까 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일단 정했으면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얘기에서 아까 그 몰아치는 노력의 중요성도 같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일단 정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밀고 나가라. 그래 이제 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관심 분야도 좁혔어. 그리고 막 몰입을 해갖고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씩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주말 이틀 정도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2달, 석 달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귀가 너무 얇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 이게 아닌가 봐. 이거 딱 뭐라고 그러면 뭐 아닌가 봐. 그리고 이게 대세래. 이게 대세가 아니래. 이거 한물 갔대.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여러분이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적어도 6개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1년 정도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이 정말 다 던져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 알겠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해? 박 대표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마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 노력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1년 정도 노력을 해서 만약에 뭐를 결과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와 비슷한 다른 것에 도전하면은 얼마 만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은 제가 관찰해 본 결과로는 1년 정도 걸려서 이룰 거를 이루지 못한 분이라면은 비슷한 거를 했다면은
뭐 짧으면 한 달, 길어도 두세 달 안에는 남들이 1년 정도 해야 될 노력을 여러분은 단 두 달, 석 달, 짧으면 한 달 정도만 해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같이 일을 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합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분인데요. 지금 이분은 이제 모 대학의 대학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저하고 이제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이제 했던 분입니다. 제 또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공대 출신이에요. 근데 무슨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 무슨 이렇게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공인회계사 CPA가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목표를 갖게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한 3 학년인가 뭐 이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꾸 낙방을 하는 거예요. CPA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에. 그래 갖고 이분이 대학원도 심지어 경영학과로 이제 진학까지 합니다. 그래서 4 년인가 5 년인가 준비합니다. 그것도 군대도 이렇게 계속 연기시키면서 군복무를 이제 군대 입대를 안 하고 계속 연기하면서 4 년인가 5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회계사가 떨어지고 군대 갈 때가 되어 갖고 결국 CPA 회계사 시험을 포기하고 세무사 쪽으로 돌렸는데 세무사를 불과 한 석 달 정도 만에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 장교로 군복무를 하게 되죠. 그것도 학사 장교로 약 3년 반 정도 되는 학사 장교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저와 같은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께서 그 회계사에 대한 그런 미련이 많이 남아 있으셨는지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직장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야근을 많이 하고 이런 직장은 아니지만 사실 평일에는 이렇게 공부할 시간까지는 없는 직장이거든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말 이틀 동안, 이건 진짜 제가 나중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한테. 하루 15 시간씩 공부를 했대요. 주말 이틀 토일은. 그리고 중요할 때는 뭐 휴가도 내고 이러면서 1년 만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CPA 시험, 회계사 시험을 동차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분이 똑똑한 분이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수험 생활도 많이 했지만 그 장교로 복무하는 약 3년 6 개월 정도 시간 동안 이분은 수험 생활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회계 기준이나 세법도 상당히 많이 바뀐 상태였어요. 아무리 세무사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지만은 3년 반,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쉬었던 분이 1년 만에 회계사를 동차 합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몰입된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일단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 적어도 한 6 개월 정도, 1년 정도는 일단 달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분은 이제 나중에 회계사도 따게 되고 또 회계법인에도 근무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강의 기회도 생겨서 강의도 하시다가 어 몇 년 전부터는 어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의 현재 경영학부 교수로 잘, 아주 학생들도 잘 가르치는 이런 세무 전문가이자 회계 전문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아주 활약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은 범위를 좁히지 못해서, 그리고 몰아치는 노력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자꾸 귀가 얇아서 일단 정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해서, 이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연말만 되면은 '아 열심히 힘쓰고 애썼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 성과가 없어. 또 허탈해.' 이런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좀 안타깝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께서 꼭 원하시는 꿈과 목표 2020 년도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